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 vs 비관론. 목표하는 바를 가려고 하는데 동서남북 방향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미시적인 내용의 낙관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를 해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뭔가를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을 내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안녕하십니까. 곽순홍의 경제단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단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박사님의 신간이죠. 곽순홍 박사의 경제대예측 2024-2028에 있는 파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파트 중에 하나여서 박사님께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 vs 비관론이라는 타이틀로 작성되어 있는 파트가 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전망들 그리고 시각들을 한번 보면 코로나 때 이제 침체가 있었지만 어느샌가 미국 경제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좀 많은 분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사님께서 보시는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냉정하게 어떤 상황인지 좀 진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망망대해에 배 하나가 떠 있는데 그 배에 이제 자기 자신이든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목표하는 바를 가려고 하는데 동서남북 방향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육지에 도달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뭐죠? 노를 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 노를 열심히 젓는데 더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더 빨리 육지를 발견하려면 순풍이, 센 바람이 불어서 배를 육지에 가까운 쪽으로 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치고요. 배에 노를 젓는 걸 우리가 미시경제라고 쳐요. 그러면 미시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거시경제가 바람이 태풍이 몰아쳐버리고 막 바닷물이 뒤집을 정도의 파도가 나버리면 결국은 생명까지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게 거시적 환경이라는 것과 미시적 환경은 달라요. 그리고 미시적 환경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보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 그러니까 제가 노를 아무리 저어도 이게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일단 적고 보는 거예요. 근데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거시와 미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거시적 상황을 놓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 이게 두 자릿수로 갔다가 지금 3%대 중후반대로 떨어졌다. 코아 물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코아 물가는 에너지 식품 가격을 뺀 건데 이거를 만약에 중동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반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낙관론. 왜 낙관론이냐? 미 연준이 금리 올렸잖아요. 왜요? 돈이 14조 4천억 풀렸대요. 2008년 이후부터. 팬데믹 때 막 준 거예요. 한 사람당 2,000달러씩. 그러니까 1가구의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달에 막 8,000불씩 3개월, 6개월 동안 막 받은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줬어요. 네. 다 풀었어요. 그 돈이 풀린 게 2008년부터 14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돈이 늘어났으니까 미국의 정책의 달러 정책은 강달러, 약달러, 강달러죠. 그럼 강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돈을 빨리 흡수를 해야 돼요. 시켜야죠. 돈을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고 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의 상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러우 사태, 이 하마스 사태가 나니까 재고와 그 출하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재고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기업 나름으로도 소득 발생,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버린 거죠. 자, 비관론은 어떤 게 비관론이냐? 금리 올린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럼 금리 더 올리겠네? 금리 올리면 투자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원리금 상한의 압박이 있겠네? 돈이 안 돌아가잖아. 수익이 없으니까. 그럼 어렵겠네? 해고가 늘어나겠네?
그런가? 봤더니 실업률은 3.9, 3.7. 그렇죠.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네? 네. 물가가 두 자릿수 12%까지 가다가 갑자기 3%까지는 떨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를 목표치라고 하는데 1.9 정도 계속 마진이 퍼센트포인트가 남는 게 뭐 때문일까 봤더니 소비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아, 맞아. 이게 아직까지 고용지표가 아직 나쁘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 둘은 설명이 돼요. 네.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이 계속 고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용을 포기한다면 나빠질 건데 앞으로.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미시적인 조건이 나와요. 학자금 대출을 이제 상환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 금리가 오른 상태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 부담의 상환이 올라갈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가 향후에 줄어들겠네. 예,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상가는 괜찮나? 들여다보니까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데 상가 임대 문제가 나오기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인 미시적인 분야도 있지만 부정적인 미시적인 분야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더군다나 임대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네. 미국은 대부분 미국 생활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네. 한 3층짜리. 그러면 그거는 임대할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빌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으니까 네. 시행사 시공사에서 그 임대업자들은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나와요. 미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면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시장 문제만 딱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를 해요. 근데 노동시장 문제와 소비를 보면은 긍정적인 문제가 존재를 해요. 미시적인 상황은 그래요.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불까를 봐야 되잖아요. 거시적인 환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거시적 환경을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아직까지도 다툼이 세요. 11월 달에 바이든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만난다는데 이 만남의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일까 정치적인 목적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진핑 총서기 입장 같으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듣는 척은 하겠지만 자기가 재선이 돼야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관계를 더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하나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났다고 해서 지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5%포인트 떨어지거나 그런 조치는 발표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바이든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좀 중동 사태도 관여해가지고 한번 좀 중재 좀 해보시오.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죠. 이제 그런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이 바람이 제대로 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시적인 환경. 미 연준은 돈을 이제 막 회수를 해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회수를 하니까 은행 사태가 빵빵 터졌잖아요. 네. 몇 개가. 이 경고 시그널이 반짝반짝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돈을 풀었어요. IRA 법안 만들고 칩스 법안 만들고 중요 산업 I4.0 산업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는 상대적으로 덜 피곤한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루전이냐 아니면 진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해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터널을 지났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말한 것이 금리 인상 안 할 거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낙관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직은 미국 경제가 완전히 터널을 빠져나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6%까지 남아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왜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근거를 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비관론적인 추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미시적인 내용의 낙관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를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산업 그리고 지방은행들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어떤 지준의 문제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다. 왜? 피치와 무디스가 지방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다 한 단계씩 다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를 한 단계씩 낮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뭔가를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을 내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투자자의 몫인 것은 분명해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바람이 훈풍이냐 아니면 태풍이 올 수 있는 바람을 미리 떠나보내느냐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는 날씨가 대충 어떻던가요? 폭풍 전야라고 하죠. 다들. 폭풍 전야의 날씨는 햇빛이 쨍쨍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먹구름이 그쳤으니까 태풍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플러 시스템에서는 아직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에요. 이게 부산을 상륙을 할지 안 할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에요. 그 중에 곽수종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경제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분 중에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문제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안 좀 내놔라. 그렇죠. 뭔가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는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어떡할 건데?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공매도 말씀드릴 때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주 확실하게 말씀 주셨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건 다 아시죠? 왜? 내 나라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대책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획재정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도 포함이 되고 교육부도 포함이 되고 산업자원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 시도 군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 지적인 차별을 없애려고 그러면 학교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 투자를 할 때 교육부가 관련이 되죠. 네. 여성가족부도 관련이 되죠.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되죠. 산자부도 관련이 되죠. 기획재정부도 관련이 되죠.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겠다 그러면 100만 원 그러면 학교에 얼마 깔고 관공서에 얼마 깔고 하는 구체적인 예산 자료가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이야기 나오면 금리 이야기만 하고 재정 이야기 나오면 재정 이야기만 하고 다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계예요. 물과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곰팡이도 피고 박테리아도 번식을 하고 바이러스도 있고 식물도 동물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두 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밀림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치고 그냥 위에서 드론만 띄워가지고 밀림을 보겠다? 거시경제만 보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책을 못 드리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직관과 비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더 세계 10위다운 오밀조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한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가능해져야지만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개인이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네, 일단 오늘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낙관론에 대한 여러 요인 그리고 비관론에 대한 여러 요인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낙관론에 대한 여러 요인 그리고 비관론에 대한 여러 요인을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른 어떤 결론이나 해결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저도 여기까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서 더 궁금해할 만한 경제 이슈와 인사이트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